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 어때 진행을 맡은 연합뉴스TV 아나운서 한보선, MC 뽀송입니다. 오늘 취업 어때 금요일 코너는요. 마일리지처럼 취업 스펙도 똘똘하게 쌓고 또 알차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스펙 수사대 시간입니다. 오늘도 좋고 난 건설록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질문으로 좀 시작해볼까 합니다. 취준생들이 지원한 기업에서 탈락을 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때 가장 뭐가 힘들다고 하던가요? 일단 뭐 때문에 떨어졌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좀 힘들어하시고 좀 너무 늦게 알려주거나 아니면 합격 뭐 통보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네. 하염없이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몇몇 공기업 같은 경우는 면접 점수를 공개를 하기는 하는데 네. 그래봤자 한 1-2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80%가 넘는 기업들은 불합격, 합격의 그런 사유를 알려주지 않다 보니까 네. 그래서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진행 중이라고요? 맞습니다. 일단은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문 개정, 이게 줄여서 이제 공정채용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채용 여부가 확정되는데도 이제 바로바로 안 알려주는 거 이런 거 하면 과태료 부과하겠다. 그리고 또한 구인자가 이제 구직자한테 불합격한 거를 피드백 주는 것도 노력해야 된다는 권고 조항도 같이 네. 추가된다고 하니까 네. 앞서 얘기해 주셨던 그런 80%의 기업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정말 시행만 된다면 취준생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얼른 취준생들을 위해서 시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스펙 수사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안과 건설록에게 스펙을 평가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여 방법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취업 어때 금요일 코너 스펙 수사대에 고민 사연을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요. 대한민국 독보적 1위의 취업 카페 독취사에 들어가셔서 독취사 Q&A 스펙 평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스펙 수사대가 성심성의껏 취업 고민의 해결점을 찾아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스펙 수사대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려라 주제판! 이 소리는 서탈한 취준생의 외침입니다. 서탈! 가란 말이야! 서탈의 이유를 찾아서. 네, 오늘 스펙 수사대에서는요, 서탈의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취준생에게 서탈이란 무엇일까요? 너무 명확하네요. 입밴. 입밴. 네, 입밴이죠. 입구 벤치. 아, 너무 명확하죠? 네. 너무 명확합니다. 너무 허탈합니다. 그렇죠. 허탈한 네. 그 느낌. 네. 서탈하는 취준생의 특징을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게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서 탈락하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뭐 누군가는 전혀 자신과 어울리지 않은 직무를 너무 희망한다든지 혹은 너무 성의 없게 자기소개서를 썼다든지 아니면은 이 내용들과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 네. 친구는 탈출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다든지 그런 경우까지도 다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어떻게 뭐 이렇다 할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서탈이라는 게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도 해보기 전에 입밴 이렇게 당하는 거기 때문에 취준생 입장에서는 참 허탈하고 내가 또 뭘 좀 보완하면 좋을지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는데요. 오늘 스펙 수사대에서 서탈 때문에 힘들다는 남자 취준생분의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역서를 확인해 볼게요. 매번 서류 탈락하네요. 스펙 문제일까요? 아이디 카지카지님이시고요. 나이는 27입니다. 학교는 전문대 졸, 그리고 직어국 4년제 편입을 하셨습니다. 전공 살펴보면 전문대에서는 호텔 외식조리 학사를 전공을 하셨고요. 또 직어국 앞서 4년제 편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동물자원과학을 학사 학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학점 살펴보면 전문학사는 4.27, 4.5점 만점이고요. 또 학사는 4.5점 만점에 3.7점을 받았네요. 자격증 보겠습니다. 자격증은 자격증이 좀 있으세요. 양식조리사, 한국사 2급, 축산기사, 커말 1급, 유통관리사는 준비 중이라고 하시고요. 대외활동은 펫푸드 창업동아리 팀장 1년, 수상 다수, 외국인 버디, 장학재단 대학생 나눔지기 1년 6개월, 수상 경력은 총장상 4회, 창업진흥원장상 1회, 어학점수 토스 IM3 130점,
경력 사항은요. 코레일 유통 2개월 현장 실습을 하셨다고 하고요. 또 맥도날드 6개월 이거는 알바겠죠? 예, 그리고 식자재 유통회사 3개월. 하고 싶은 말 볼게요. 서류를 한 번도 합격을 못했어요. 제가 간절하지 않은 건지 경험이 부족한지 어학이 부족한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카지카지님의 스펙을 통해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 좀 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주시죠. 일단은 뒤늦게 정신을 차린 친구 같습니다. 이게 확실하게 빙의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기본적으로 전문 학사로 호텔 외식 조리를 갔잖아요. 그러면은 군대를 입대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행보관님이 찾아와요. 그래서 전공이 외식이네? 라고 하면서 취사병으로 발령을 보통 냅니다. 그래서 열심히 밥을 짓다 보니까 현타가 온 게 아닐까. 그래서 요리는 나와 맞지 않는구나 라고 해서 이제 학사 편입을 의도한 게 아닐까라는 게 개인적인 추리입니다. 네. 하지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또 다른 것이 네. 자격증인 것 같아요. 양식조리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네. 그것만 갖고 있다라는 게 맹점이에요. 이게 사실은 양식조리사 외에도 원래는 이제 호텔 외식조리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일식이라든지 한식 같은 것들도 같이 취득하는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근데 하나만 취득했다라는 거는 네. 이 전문 학사를 취득하시면서 거기에 그렇게 많이 뜻을 안 두고 있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약간 루즈하게 살지 않았을까. 근데 어느 정도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사 편입도 진행을 하고 그 이후의 과정은 굉장히 열심히 사신 분 같아요. 뭐 네. 축상기사라든지 아니면 대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래서 지금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네. 아마 추리 평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카지카지님이시라면 굉장히 이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코남께서는 추리 어떻게 하셨나요? 네. 취사병 현타 얘기 들으니까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뭔가 약간 느껴지네요. 왜 현타를 오게 됐는지.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약간 일단은 좀 흘러가는 대로 기회를 약간 잡아가신 분 같은데 일단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타를 느끼고 학사로 편입을 하셨어요. 동물자원과학인 걸 봤을 때 동물을 좋아했겠죠? 근데 어쨌거나 지금 학교 생활을 하면서 창업 동아리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네. 1년. 여기에 창업진흥원장상을 1회 수상을 했어요. 대단한 상 아닌가요? 대단한 상이죠. 네. 이거는 실제로 창업진흥원이 어떻게 보면 창업 관련돼서는 제일 큰 주관사이기 때문에 중기부 산하에 있는 제일 큰 조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좋은 상을 받은 건데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창업 쪽으로 좀 생각을 했다가 만만치 않은 거지. 그래서 이제 취업 쪽으로 빠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취업이랑 창업 쪽은 너무 다르다 보니까 네. 여기에서 좀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길이 되게 명확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서류를 막 그냥 일단은 어떻게든 취업은 해야 되니까 네. 막 써서 떨어진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그렇군요.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주어지는 기회에 대해서 좀 최선을 다해서 임하셨던 것 같고 그런데도 왜 서류에 이렇게 떨어지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어디를 지원하시는지가 정말 궁금해요. 그러니까 서류를 떨어졌다고 하는데 어떤 기업에서 떨어졌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걸 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다만 이 스펙을 추리를 해봤을 때 코레일 유통이라든지 식자재 유통에서 3개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과연 지금 이 전공과 부합하는지가 사실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유통 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의지는 경력사항에서 보이는데 바꾼 전공은 전혀 그거랑 조금은 상관이 있지만 막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 동물 관련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전문 학사 같은 경우에도 외식이니까. 그래서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는 사실은 영역이 좀 다른데 전혀 다른 영역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네. 유통관리사 아직 준비 중인데 이런 네. 게 내가 정말 이제 매력적이고 과연 이 사람들이 뽑고 싶어하는 곳에 지원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서류 탈락의 원인을 한번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과연 어디에 지원을 하셨을지 좀 궁금하다는 말씀. 네. 우선 그 서류 지원하실 때 좀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필수 조건이랑 우대 사항이 나눠져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필수 조건은 기본 옵션인 거고 우대 사항이 사실은 필수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대 사항에 보면 뭐 어학 가능자, 뭐 관련 전공자, 그리고 관련 경험자 이렇게 막 있을 텐데 많은 분들이 이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그냥 일단 지원하고 봐요. 네. 근데 사실 거기에 있는 우대 조건 중에 70% 이상은 어느 정도 부합을 해야 붙는 거거든요. 네. 이분은 어쨌거나 뭐 동물 자원 쪽, 그리고 유통 쪽, 외식 쪽, 그리고 창업 쪽 이것저것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하나라도 맞으면 다 찔러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분이 어디를 썼는지가 궁금하기도 하지만 왠지 그냥 하나라도 맞는 곳은 다 써서 그래서 떨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좀 차근차근 이분의 연결고리를 좀 찾아드려야 될 텐데 그렇죠. 먼저 전공부터 보면요. 이분이 전문대 호텔 외식조리학과를 나와서 학사 편입을 동물자원학과에 편입을 하셨습니다. 이 두 개의 전공에서 연결점을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 이게 학사 편입을 할 때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자신의 어쨌든 본 전공이랑 연결고리가 있는 전공을 활용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야지만 공부가 좀 더 수월하고 들어갔을 때 좀 더 유리한 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살펴보던 중에 여기가 그나마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원하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동물자원학과가 일단 동물과 관련돼 있다라는 이 추상적인 생각만 있는데 실제로 그 친구들이 어디로 합격하는지를 보면은 네. 그게 좀 뚜렷해지거든요. 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사료 회사예요. 동물 사료, 예를 들면은 소, 돼지를 위한 사료들. 근데 그 사료도 결국에는 돼지, 소를 위한 음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또 이게 외식조리학과. 그렇죠. 외식조리를 네. 살려가지고 네. 이제는 인간을 향해서 조리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동물을 향해서 조리를 해주겠다라는 일념으로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네. 지원하시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범위가 확장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경력사항을 보면요. 코레일 유통에서 현장 실습 2개월, 또 식자재 유통회사에서 3개월 경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면 유통 쪽을 희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은 이 정도의 경력사항이 있는데 만약에 유통 쪽에 지원하셨다면 이게 서탈할 스펙인가 과연 이런 게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어필했는지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경쟁자들과 비교했을 때는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왜냐면은 이제 유통 관련해가지고 애초에 전공이 물류 쪽인 친구들도 있을 거고 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통관리사 자격증도 갖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근데 이분은 아직 준비 중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식품 유통 관련해가지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또 경쟁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코레일 유통에서 지금 이제 현장 실습을 하셨는데 네. 코레일 유통이 뭐 하는 데지를 보통 모르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스토리웨이라는 편의점. 네, 그렇죠. KTX 타다 보면은 볼 수 있는 편의점 있잖아요. 네, 자주 갔습니다. 아, 그렇죠. 이게 그런 데에 유통을 담당했다라고 한다면 연결고리가 어느 정도 생길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식자재를 유통하는 거니까요. 식품을 유통하는 거니까. 그리고 펫푸드도 유통할 수 있으니까 동물자원도 연결고리를 가질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스펙적으로는 정성적으로는 그래서 결국에는 부족함은 없지 않을까. 근데 정량적인 측면에서 좀 부족함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얘가 왜 갑자기 유통 쪽을 지원하지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조코난에게도 묻겠습니다. 유통 쪽으로 취업하기가 쉽지 않은가요? 네, 전적으로 일단 건설롱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이 유통 쪽이 사실 근데 관련된 그런 전공이나 이런 게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전공분들이 많이 모이시는 편이에요. 네. 그만큼 이제 업계 들어가서 배우는 것들도 많고 예를 들어 편의점 같은 경우는 진짜 딱히 뭐 큰 게 없다고 하더라도 편의점 알바만 하더라도 그게 접점이거든요. 그만큼 사실 그리고 유통이라는 게 뭐 스토리웨이도 우리 다 가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편의점 안 가본 사람이 없죠. 마트, 백화점도 마찬가지잖아요.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 보니까 뭐 부품이라던가 제조라던가 뭐 어떤 장비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B2B다 보니까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유통 쪽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되게 쉽게 생각하시고 지원을 많이 하세요. 네. 제가 볼 때는 이분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스펙 중에서 제일 조금 좀 잘 활용해 볼 수 있는 쪽은 유통 쪽도 창업 경진대회, 뭐 아니면 동아리 활동, 상 수상하셨던 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트렌드를 뭔가 파악하는 능력이 있고 이런 거를 어필을 하셨다면 차라리 서류가 잘 붙으셨을 텐데 애매하게 이제 동물, 뭐 외식 이런 거를 조금 어필을 하셔서 좀 네. 그래서 서류가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좀 드네요. 네. 그러니까요. 창업에서 뭐 대단한 음. 상도 받으시고 그러셨는데 그쵸. 이 창업 이력을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창업 이력은요. 자소서에 최대한 많이 넣어주시면 되게 좋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게 보면 상이랑 이제 동아리 활동인데 제대로 안 쓰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이게 약간 유통, 약간 농수, 축산, 약간 요쪽에 위주로 약간 이분이 좀 강점을 살리셨을 것 같은데 네. 자소서 쓰실 때도 이제 창업 동아리 회장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분이 그쵸? 운영을 했었어요. 팀장, 네. 창업 동아리 팀장을 하셨었고 수상 다수.
그리고 이제 창업진흥원 상까지 이제 수상을 하셨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통솔하고 그리고 이 창업이라는 건 정말 본인이 이제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트렌드 파악하고 뭐 분석하고 피칭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유통 말고도 모든 기업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소서에 많이 살린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건설록은 카지카지님의 이 창업 경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반대인데요. 그런가요? 네. 왜냐면은 네. 이게 사실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좋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녹여낼 수 있으면 정말 다행이에요. 이렇게 근데 코칭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거의 자소서만 읽으면요. 잡스가 돼 있습니다. 네, 목폴만 안 입었을 뿐이지 이 스티브 잡스가 따로 없어요. 이렇게 돼 버리면은 그러면 딱 면접까지 간다 칠더라도 면접에서 분명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잘났으면은 창업을 하지 왜 취업을 하려고 그래요? 라는 질문이 100이면 100 다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부터가 그 질문을 할 테니까요. 창업이 잘 될 거고 아이디어가 그렇게 뛰어나면은 굳이 왜 이렇게 고리타분한 회사에 들어오려고 해?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못 할 것 같다? 라고 한다면 피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창업 경험을 아예 빼는 게 좋을까요? 네.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네. 이것도 관심이거든요. 일단 네. 서류에 붙고 봐야죠. 저는 항상 이런 주의입니다. 일단 뭐 입밴부터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일 서럽죠. 그러니까요. 네. 일단은 뭐 칼을 뽑았으면 이제 무라도 썰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질릴 건 다 지르고 네. 면접에서 백업을 하시면 되죠. 그런데 음.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그런 백업 답변은 그냥 과정, 경험. 내가 사실 뭐 외식 경영 전공했고 이후에 동물자원학과 갔는데 사실 인턴 경험도 그렇고 경쟁력을 쌓기가 쉽지가 않아서 마침 학교에서 기회가 있고 교수님이 추천해줬다고 뻥을 조금 치시면 되겠죠? 그래서 교수님이 추천을 해주셔서 그 정도 뻥은 괜찮습니다. 아유 선의 거짓말이죠. 네. 해줘야죠 그런 거는. 교수님께서 그냥 잘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걸 추천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예. 취업지원팀에서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한 걸 막 저한테 적극 추천을 해주셔서 한번 해봤는데 상도 타고 그래서 내가 이런 능력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막상 이분이 창업을 하신 건 아니거든요. 창업을 하신 건 아니어서 이런 걸 한번 경험해 보면서 창업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보다는 네. 관련된 산업을 약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렀다 정도로만 그냥 되게 솔직한 척하면서 얘기해 주시면 백업이 가능한데 연습은 많이 필요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 서류에는 이 창업 경험을 쓰되 면접은 좀 단단히 대비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그쵸. 좀 종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카지카지님께 추천하는 산업, 뭐 기업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전공을 살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유통 쪽을 지원하시는 건 괜찮은데 전공을 살리더라도 유통이랑 연결고리를 갖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대표적인 예시가 사실 사료회사예요. 사료회사에서 내가 직접적으로 사료를 개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사료도 유통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영역에서의 내가 연결고리를 만들어갈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농협, 축협, 수협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동물자원학과 학생들이 많이 가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들도 꼭 지원하셨으면 좋겠고 네. 특히나 제가 항상 지방 거점 공립대학을 다니시는 분들한테 꼭 추천하는 게 공기업이에요. 어쨌든 간에 내가 공기업을 지원하게 되면 가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교 우위에서 조금 더 경쟁력을 갖고 빠르게 취업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어서 공기업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카지카지님께 공기업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직무에 또 공기업에 지원해 보면 좋을까요? 지금 현 상황과 모두 다 일치하는 공기업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대표적인 곳 한 군데를 얘기를 한다면 AT, 농수산식품유통공사죠. 이곳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농수산식품 유통이기 때문에 동물자원학과에 관련되어 있는 관련성도 분명히 있고요. 네. 플러스 유통 쪽도 내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고요. 다만 여기서 문제점은 공사급이 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영어 성적 이런 것들을 좀 올려놓을 필요성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네. 내가 좀 더 높은 데 목표를 두고 그 아래 예하를 지원하시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뭐 경기도 유통공사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들까지도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기업은 좀 이렇게 필요한 스펙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학도 필요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사도 따야 되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 어학 한국사 지금 현재 한국사도가 2급이에요. 그러니까 저랑 거의 비슷한 수준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사를 잘 모르거든요. 1급은 돼야지 아무래도 좀 이제 면접관이랑 소통이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축산기사가 있다는 건 정말 긍정적인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비교 우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추가적으로 유통관리사가 아직 준비 중이라는 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좀 취득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결국에는 기승전 필기 시험이거든요. 공기업을 지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제일 어려운 관문이 필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보를 취득하셔서 준비를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건안의 추천도 좀 들어볼까요? 어떤 네. 산업 추천하시겠습니까? 네, 우선 공기업 너무 좋죠. 근데 필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지금 이분 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제가 네. 볼 때 되게 파이팅 넘치시는 분인 것 같거든요. 이미 에너지를 많이 소진을 했어요. 공기업 들어가시려면 1년은 공부해야 된단 말이죠, 이제. NCS랑 물론 기사가 있기는 하지만 뭐 농수축협 이쪽이랑 뭐 에티센터 빡셉니다. 어느 정도 필기를 공부를 해 주셔야 한다라는 게 가만히 되면 공기업 너무 좋은데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저는 너무 명료한 게 지금 펫푸드 창업 동아리 팀장을 1년 했어요. 네, 요즘 펫 사업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러니까요. 관련된 뭐 유통업계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재 쪽에서도 펫푸드나 펫 관련된 사업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얼마 전에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펫 쪽을 새로 오픈을 했어요. 화장품 회사 아닌가요? 맞아요. 우와. 그래서 화장품 뭐 관련해서 식품, 소비재 모든 쪽이 이제 펫 쪽으로 지금 같이 많이 이제 출범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기회인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일단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활용을 할 때 너무 좋은 건 이 펫 산업 쪽으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한번 지원해 보면 서류 프리패스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펫사업 분야에 지원을 해서 서탈 이번에는 하지 않고 취뽀할 수 있으려면은 어떤 또 스펙이 추가로 필요할까요? 일단 이분이 코레일 유통에서 일해 보셨던 것도 펫 사업 쪽으로 들어갈 때 너무 좋아요. 다만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본인이 하셨던 것 자체가 이제 창업 동아리고 그랬으니까 기획이나 이런 거를 아마 하고 싶으실 거란 말이죠. 기획이나 영업. 근데 영업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없으시기 때문에 영업 쪽으로 가고 싶다면 그쪽 관련된 경험이나 네. 뭐 아르바이트라도 하시던가 아니면 저는 더 추천드리는 게 뭐 마케팅이나 기획 쪽을 생각을 하신다면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요즘에 마케팅을 이제 데이터로 말하는 직군이라고 할 만큼 데이터에 대한 것도 요구를 하니까 뭐 사회조사 분석사라던가 뭐 아니면 데이터 분석 기사라던가 이런 자격을 취득해 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카즈카즈님이 이것만큼은 꼭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건설로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은 자신이 제일 원하는 직무와 산업이 뭔지부터 확정적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저기 지원하시고 계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유통 쪽도 지원하시고 뭐 농협도 지원하셨는데 뭐 제가 지금 이렇게 막 너무 안 좋은 처방만 내리고 있으니까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오히려 제가 이 스펙들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고 면접관들이 아마 느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거를 면접관이나 기업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만큼은 꼭 했으면 좋겠다.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분이 일단 본인이 지원하고 싶은 쪽 그리고 직무를 일단 좀 구성을 어느 정도 확정을 해주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 좀 확정하셔서 일단 스타트업부터 가리지 않고 많이 지원을 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은 그냥 불특정 다수를 지원을 하시는데 포지셔닝을 해서 거기에 많이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스펙 수사대 이제 카즈카즈님의 스펙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건안부터 해주실까요? 조건안에 스펙 수사 결과 세 줄 정리 빠밤. 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사건 발생. 서류는 도대체 왜 안 되는 걸까요? 대체 내가 가진 경험이나 스펙 중에 뭘 살려야 될지 고민인 카즈카즈님. 자, 두 번째 증거 수집. 왜 취업을 선택을 했는지. 그렇다면 어떤 분야부터 이 카즈카즈님이 가진 어떤 경력과 어떤 경험을 활용을 하면 좋을지 일단 선택부터 하자. 마지막 세 번째. 창업과 취업은 엄연히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한번 새로 취업을 시작을 해보는 개념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네, 좋습니다. 해주시죠. 건설록의 스펙 수사 결과 정리 빠밤. 자, 사건 발생. 이제 간절하지 않은 걸까? 어학 스펙이 부족한 걸까? 이런 고민 진짜 많으시죠? 제가 증거 수집을 해봤는데 셋 다 아닐까 싶습니다. 간절하면요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어학 부족한 거 맞잖아요. 스펙만 봤을 때, 이력만 봤을 때 이게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저는 알 수 없겠거든요. 그래서 수사 결과 최종 정리를 해드리면 네.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직무를 선정하는지, 그리고 어떤 길을 가고 싶은지 꼭 구체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바로 살려서 내가 이제 창업에 대해서 뭔가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네. 내가 진짜 이 길을 희망하고 이 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귀결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네, 또 이 질문도 빼놓을 수 없죠. 카즈카즈님이 내 동생이다 생각하고 마지막 정말 따뜻한 네. 조언 부탁드립니다. 따뜻하게 해야 되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네. 카지야라고 할게요. 네. 카지야, 누나 말 잘 들었지? 이제 네 인생에 입배는 없어. 오, 아우 힘이 막 생길 것 같아요. 네. 카즈야 열심히 산 거 맞아. 간절할 거야. 근데 간절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만큼 간절한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하기 때문에 면접관들 그리고 이 서류를 읽으시는 분들한테 매력적인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봤으면 좋겠어. 예, 알겠습니다. 카즈카즈님께 좀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내일 오후 6시에 다시 만나요.